어촌에는 각 마을마다 공동어장이 있습니다. 공동어장의 구역은 마을에서 수심 5m까지로 정해서 마을 공동어업을 하고 있는데요. 흔히 마을어업이라고 부릅니다. 공동어장에 서식하는 자연산 어패류를 채취하고 관리하는 일을 마을에서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도 주인이 있듯이 바다 지선 해역은 어촌마을 주민이 바로 주인이죠. 네, 그렇습니다. 어민들은 이 공동어장에서 올라오는 수입으로 마을 공동사업도 하고 적금도 들면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공동어장에 불법 어선이 나타나서 어패류를 마구 채취하고 있습니다. 얘는 너가 먹고 살아라 이렇게 그 지정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65년도 이게 그 지정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에 와서 말하면 불법 어선이 우리가 어민들이 손수 갖고 놓은 터에 불법 어선이 와가지고 무조건 잡아간단 말입니다. 공동어장은 바로 어촌마을과 붙어있는 지척의 거리에 있는데요. 해적선이 어떻게 침범을 할 수가 있습니까? 네, 수산업법상 어로 행위는 일몰 이후에는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불법 어업을 했던 사람에게 물어봤는데 낮에도 하지만 주로 밤에 많이 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물속에서도 쉽게 숨을 쉴 수 있는 호스와 야간 조명까지 갖추고 있어서 한꺼번에 많은 양을 마구 채취해가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하셨습니까? 한 3, 4년 했어요. 전복 같은 거나 도라 같은 거 해삼은 보통 야간에 많이 나옵니다. 예. 낮에는 다 숨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때 이제 밤에 불로 캐고 하면은 그 낮에 만약에 한 6시간 그 밤에는 한 2시간 정도만 그 수확량이 올라옵니다. 줄로 호수 물고 숨을 쉴 수 있는 장비를 다 갖추고 들어가니까 우리는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지만 그 사람들 한 번 내려가면 그만큼 많이 해가가지고 그 사람들 4시간 아니 8시간도 있을 수 있죠. 그렇죠. 이들 불법 어선들이 최신 장비까지 갖춘다면 큰일인데요. 네, 불법 어선들은 한 번 나타나면 주로 2시간 이상씩 작업을 합니다. 돈으로 치면 적어도 100만 원에서 많게는 3, 400만 원을 웃돈다고 합니다. 보통 저것들이 한 2시간 내지 3시간 작업을 했다 그러면 뭐 저거 최하 작업을 제키야 가도 한 뭐 100몇만 원씩 근 200만 원씩 해가지고 2시간 그렇지요. 그거는 뭐 한 3, 400만 원씩 이는 뭐 평균 한 없어진다고 이러면 몇 시간 일하세요? 하루에 벌이는 어느 정도 되고요? 작업 시간은 하루에 한 4시간 반이나 4시간 반에서 5시간 정도 돼요. 2시간에서 한 5시간. 이게 이 정도면 얼마 정도 벌 수 있나요? 100만 원에서 150만 원요. 그날 하루 올라오는 물량이. 겨우 2시간 작업으로 3, 400만 원어치의 수산물을 절취해 간다니 정말 피해가 크군요. 네, 주민들은 불법 어선들이 최근 2, 3년 동안 많이 나타난다고 하는데요. 이후 공동어장의 생산이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 가운데서도 피해가 심각하다는 한 어촌계를 찾아갔습니다. 백사장과 송림이 한눈에 바라보이는 이곳은 해수욕장으로 잘 알려진 남해 상주입니다. 하지만 이 마을은 사울이 멀다 하고 나타나는 불법 어선들로 인해서 공동어장의 생산이 뚝 떨어졌다고 합니다. 마침 취재를 간 날은 해녀들이 마을 공동어장에서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요. 해녀들의 얘기를 직접 들어봤습니다. 전복이고 뭐이고 막 해삼이고 다 훔쳐가서 없어요. 요새는 이제 도둑을 맞아갖고 장갑 뿌리라요. 굵은 거고 지금 다큐로들 다 잡아갑니다. 공동어장에서 나는 수산물은 어떻게 채취 수확을 하죠? 어촌계에서는 작업을 하는 해녀들이 따로 있습니다. 소득은 부합제로 해서 어촌계와 해녀가 대개 4대 6으로 나눠서 갔습니다. 불법 어선이 나타나는 횟수는 얼마 정도 됩니까? 이 마을에서는 한 달 평균 10번 정도 불법 어선이 출몰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이 있다 아닙니까? 한 물부터 15물까지 두 조금이 있으면은 한 조금에 한 4-5번씩 그럼 한 달이면 한 8회에서 10회 정도는 계속 올라온다 말이에요. 한 달 평균 10번 정도 나타난다면 해적들의 바다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겠군요. 네, 그렇습니다. 보통 이들이 한 번 채취해가는 물량이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300만 원을 넘습니다. 이렇다면 한 달에 10번 나타났다면 한 마을에서 한 달에 입는 피해액은 적어도 1,000만 원이 되는 것입니다. 결국 어민들은 마을 운영까지 점점 힘들다며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부락에 한 1년 소득액이 약 한 토탈 한 3억 정도 이런 수입이 올라왔습니다. 지금은 겨우 한 1억 한 2천 1년 토탈 생산고가 이제 자꾸 갈수록 독구다들이 들어와가지고 자꾸 뭐 채취 다 해가삐지.
일종 공동을 그걸 관리를 해가지고 소득이 올라야만 부정을 안 한단 말입니다. 그거 소득 안 오지. 동네 이수민 해놔야 되지. 이장 월급 줘야 되지. 그럼 어디서 돈 나올 겁니까? 그런 게 그 우선 근본이 다이브직을 막아줘야만 일종 공동권 안에서 생산이 올라오고 해서 분배해가지고 마을이 운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경남 남해안 가운데 남해군 해역에 특히 불법 어선이 많이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네, 남해는 남해안을 주 무대로 설치는 불법 어선들이 남해안으로 진입하는 길목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통영 해경과 여수 해경의 경계 지역이라서 양쪽 지역에서 서로 단속을 미루고 있어 제대로 단속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여기가 전라도 여수 해경하고 충무 해경하고 경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통 이런 해경 쪽 이야기를 물어보면은 행정구역은 우리가 경남인데 경남 쪽에 해경 물어보면 이건 전라도 하나라 얘기야. 이연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쪽도 전화를 해보고 자 미루고 얼마나 여수 아닙니까? 여수인데 경계니까. 남해로 접어든 불법 어선들이 많이 누비고 다니는 것은 통영 욕지도와 사랑도 그리고 한산도 같은 곳입니다. 이 가운데서도 이들이 많이 나타난다는 욕지도의 한 마을을 찾아갔습니다. 욕지도에서도 배를 타고 1시간이나 가야 하는 외딴섬 두미도입니다. 네, 이 외딴 섬에도 해적들이 자주 나타납니까? 주민들은 노다지 산다고 얘기하는데요. 아예 이들이 잘 다니는 길이 있을 정도입니다. 어쩌다 보면 또 가끔 가다가 미조로 가가지고요. 그 미조 저쪽에 가면 삼각형 섬이지요. 예, 그 섬이 그 조도거든요. 거기에 이제 많이 서식한다 해갖고 거기에서 이제 또 도망을 쳐 거기가 침입했다가 주민들에 따르면 이 마을에는 취재를 간 날 아침에도 해적선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니 우리가 작업 빼니까 6시 반에 딱 와가지고 내가 저쪽 핸드폰을 전화하라고 해. 전화가 안 되는 기라. 주민들이 어느 정도의 피해를 입고 있습니까? 네, 이 마을에서는 15년 전부터 공동어장에 전복 종패를 넣어서 양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1,000만 원어치의 전복 종패를 넣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밤낮으로 불법 어선들이 나타나서 마구 채취해 가서 주민들은 전혀 소득을 보지 못한다고 합니다. 예, 종패를 갖다 그렇게 구입해 넣는다고요. 그럼 뭐 자연산하고 이게 어불져 갖고 상당한 소득이 되거든요. 그러면 100마리 이어 넣으면 한 90만 원 저어가 잡아가지고 한 2마리는 못 잡고 8마리는 해녀가 잡고 그래. 그런데 일종 공동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 오늘도 지금 요 하다시피 우리 해녀들이 요 지금 아가 작업을 했는데 내가 가보니까 뭐 전복 몇 마리 요것뿐이래요. 게다가 이 마을은 바람이 세고 수심이 깊은 지역 여건으로 다른 양식을 할 수 없어서 주민들이 받는 타격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요 부락은 다른 이 뭐 양식장도 없습니다. 없고 우리 주민들이 단 바라는 거는 일종 공동권에서 1년에 연간 올라오는 걸 가지고 수입을 잡아가지고 이 부락 운영을 하거든요. 지금은 뭐 아주 똑고다 야간 똑고다 이 사람들이 다니기 때문에 엄청 싫으십니다. 또 이 마을에는 불법 채취를 한 다이버의 장비를 뺏어놓고 있습니다. 이처럼 불법 어선들이 자주 나타나서 주민들과 쫓고 쫓기는 많은 사례를 남기고 있는데요. 70평생 바다를 지키며 살아온 할아버지의 얘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한 배가 10여 척이 있대요. 있으면서 나 같이 배를 타고 가십니다. 가니까 도망을 가지 않더라고요. 안 가고 있으면서 갔다 내가 옆에 가서 근데 정말 이런 짓 하기가 못 가겠다니까 한마디 봐달라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갔다 안 된다 가라. 너가 어쩌라고 이러고 있냐 말이야. 여기가 우리 이걸 보고 사는 데인데 갔다 지금 누가 이런 짓 다 해가버리면 우리 어떻게 사나 말이야. 이 섬에 사람 사는 거 봐라. 이런 거 보고 살고 있다. 이러니까 가겠습니다 안 가더라고요. 안 가더만은 내가 어느 힘이 되면서 이놈의 자들 너희 말이 갔다 나도 젊어서 너희들 갔다 말이야. 참을 갖다 내가 뭐 전장 듣고 나온 님이다 갔다 너희 자들 갔다 내가 뭐 생사고 하라고 나는 불알 있어 갖다 생사를 떼놓고 하겠다 님자들 갔다. 네, 물질적인 피해도 피해지만은 정신적인 피해도 크겠군요. 현재 어민들은 공동어장에 많은 정성을 들여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전복 종패를 사 넣기도 하고 또 어패류가 잘 자랄 수 있도록 어장 청소도 합니다. 이렇게 소중한 삶의 터전인 공동어장에 불법 어선이 활개를 치자 어민들은 애써 갖고 온 공동어장이 뿌리채 뽑혀 나간다면서 아주 허탈해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어민들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해적선들의 정체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네, 남해 어민들은요, 이 불법업을 하는 배는 무허가도 있지만은 정식으로 허가를 낸 허가 잠수기도 있는데 그것도
통영 허가 잠수기가 많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거기 허가가 없는 그 무적선이 이런 게 아니고 허가를 가진 배가 그런 게 합니다. 배 행태가 또 아니 거기 가면 직접 그 배를 목격합니다. 전부 그 충무에 가면 다 있어요. 전부 충무 배들입니다. 그런데 심지어는 이게 충무 배들이 하는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충무 해경에 가 이야기를 해도 그것들이 우리가 이야기를 할 때 알았다고 이 답은 이것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통영 지역 어민들도 역시 통영 잠수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것들이 허가를 가지고 허가를 가지고 있는 데거든. 그래가지고 박잠수 허가는 그 우리 수심에는 못 들어야 돼 있다. 간내 배들인데 어디 뭐 서울서 온 배도 아니고 뭐 저 충청도에서 온 배도 아닌데 그 간내 배인데 싹 다 알지. 누가 사는 건지 다 알지. 예, 중무배로 헛방네. 그래가고 막 쎄리 막 하느니라. 하면 막 배가 나가면 쎄리 주 배가 막 들고 달립니다. 또 배가 빨라갖고 따라가도. 네, 남해와 통영 두 해역에서 피해를 입은 어민들이 하나같이 그 통영 잠수기 어선 가운데 해적선이 있다고 말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네, 이번에 그 취재팀이요. 그 불법 어선이 많이 나타나는 지역을 집중적으로 취재를 했는데 취재 중에 한 어촌계와 함께 이 해적선을 촬영을 했습니다. 네. 바로 그 절취 현장을 잡았군요. 네. 그럼 해적선을 추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 배가 어떤 배인지 직접 한번 보시죠. 네. 저희 취재진과 어민들은 불법 어선이 잘 나타나는 곳을 몇 군데 지켜봤는데요. 통영군 욕지면 서산리 유동마을입니다. 수년 전부터 불법 어선의 침입이 잦은 곳으로 소문이 난 지역입니다. 마침내 지난달 25일 아침 8시경 바로 유동 어촌계 공동 어장에 불법 어선이 나타났습니다. 저 뒤쪽에 이제 시야에 가려지는데 거기 한 몇 척이 나타났어요. 거기가 처음에 우리가 이제 발견할 때는 그 배가 한척 들어가는 걸 보고 우리가 이제 보트로 이제 쫓았거든요. 쫓으니까 이제 뭐 그쪽에 벌써 다른 쪽에서 벌써 접안을 해가지고 뭐 작업한 배가 한 5척 가까이. 예. 그래 이제 우리가 뭐 카메라를 갖다 대고 이제 뭐 가니까 저것들은 뭐 바로 이제 막 놀래가지고 이제 뭐 도주를 하는데. 지금 보시는 것이 지난달 25일 아침에 찍은 것입니다. 이후 유동 어촌계 배가 추적을 하자 불법 어선은 작업을 멈추고 도망가기 시작했는데요. 네, 배가 상당히 빠른데요. 네, 어촌계 배가 추적을 하지만 이들의 배가 너무 빨라서 잡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바로 도망가는 저 배들이 허가를 낸 잠수기 선이라고 어민들은 주장합니다. 취재했던 기간이 물때가 맞아서 불법 어선이 많이 나타나는 시기였는데요. 주민들은 이 불법 어선은 평균 사나흘에 한 번꼴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저게 이제 보면 3, 4일 만에 한 번씩. 저게 이제 저것들도 무슨 물때 이런 걸 안 따집니까? 그 조금대로 해가지고. 그 요즘은 그분들 가보면 물때도 없고 이 지역에서 몇 분 욕지로 한번 아시면 또 3, 4일 뒤에 또 욕지로 한번 들어 이제 그로 한다. 돌아가면서 그걸 하고 있는 모양이지. 일주일 뒤인 지난 2일 역시 욕지도 서산리 유동마을입니다. 아침 8시 40분경 이 마을 공동어장에 불법 어선 2척이 나타났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불법 어선이 나타난 곳은 섬과 아주 가까운 위치입니다. 저렇게 마을 가까운 곳에서 작업을 그것도 아침에 하다니 불법 어선들은 정말 겁이 없군요. 네, 2분 뒤 어촌계에서 미리 준비하고 있던 어촌계 관리선으로 불법 어선을 추적하자 이 배들은 갑자기 속력을 내서 도망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저렇게 도망가는 해적선이 어떻게 허가를 받은 잠수기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까? 네, 도망가는 배의 저 몸체의 노란색, 저것이 바로 잠수기선이라는 표시입니다. 허가 잠수기선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해적선의 불법업 촬영 장면을 인근 어촌계 어민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이것도 깁니다. 예. 노른지 나오네요.
충무 그 잠수기 쓰이는 이제 두 척이 나옵니다. 저 노란 게 예, 통영 노란 잠수기만 저렇게 놀았습니까? 아니 잠수기는 그 저렇게 노랗게 포실하게 돼. 마을 어민들은 역시 허가 잠수기 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이번에는 단속을 맡고 있는 통영 해경을 찾아갔습니다. 허가 잠수기인데 방금 서면 이제 도망을 가지요. 그래 전부 허가 잠수기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그래 이거 고속 맞죠? 이거 잠수기 허가 잠수기가 이거. 허가 잠수기인데. 10m 이내에 들어가면 안 되는데. 네. 거기 안 잡을 데가 없어요. 저 노란색. 그래 노란색 맞아요. 그래 허가 잠수기인데.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왜 너가 도망을 가느냐? 도망가면 너가 침범했다 인정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은 하는 이야기가 뭔가 하면은 그 잡히면은 장시간 또 이제 우리 경찰이 오고 또 이래 하고 위치 확인하고 하면 침범 안 해도 장시간 걸리기 때문에 우리가 조업을 못 하기 때문에 생산고가 오기 때문에 비찬형에게 막 밖을 나간다 이렇게 또 변명을 되거든. 변명을 된다고. 통영 해경에서도 역시 허가 잠수기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통영 허가 잠수기 배입니다. 몸체를 노랗게 칠하고 있습니다. 통영 잠수기 협회는 현재 통영에서 활동하고 있는 20여 명의 잠수기 업자들이 등록해 있습니다. 촬영 테이프를 보여주자 통영 잠수기 협회는 도망은 가지만 불법 어업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우리가 이 카메라 인정을 못합니다. 우리도 카메라 수십 분요 해경에 우선 가서 이 비디오 카메라라고 가서 이 카메라의 거리가 육지하고 몇 미터 나온 거 나옵니까? 이 확인할 수 있습니까? 그래 다르나잖아요. 통영 잠수기 협회에서는 불법을 하지 않았다고 말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민들이 쫓을 때 왜 도망을 가는 것입니까?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네, 일단 잡히면 경찰로 넘어가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과정이 복잡해서 작업에 지장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그게 전부 다 어통소가 다 해경 직원이 다 있습니다. 시수장도 있습니다. 딱 부자를 띄워놓고 너 배를 끊고 들어갈 게 아니고 부자를 딱 표시를 넣어 있어라. 직원 나오라. 여기가 어딘고 요게 일종의 확인을 해라. 정확하게 그 장소에서 흑백만 가리지면은 이 배가 단 1시간만 여기서 고생을 해갖고 조업 장소가 아니면은 조업이 되게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거는 둘째 문제라는 게 동네에서 무조건 배 끊고 들어갑니다. 이제 해경불입니다. 해경은 뭐 어통소에서 진술서나 빠십니다. 바다 그날 나왔다가 그날 저녁에나 밤에 배 타고 해경을 보냅니다. 해경을 보내면 밤에 조서 못 받는다 아닙니까? 받으면 영장이나 뭘 바로 쳐야 안 되니까 또 다음날 제합니다. 그럼 조업을 며칠간을 못 하는데. 통영 허가 잠수기 협회에서는 또 무허가 배들이 허가 배처럼 위장을 하기 위해서 노랗게 칠을 하고 다닌다고 합니다. 허가 잠수기 쪽에서는 무허가가 더 문제라고 주장합니다. 우리가 잡히죠. 작년에도 잡히고 작년 5월달에도 잡히고 이거 전부 다 잡아. 불법업을 일삼는 무허가 잠수기 여세는 얼마나 됩니까? 네, 통영 잠수기 협회에서는 지난달 18일 진동반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무허가 2척을 잡았다고 합니다. 이거는 채취물이 해삼이 한 360kg 됐어요. 2시, 1시 정도의 작업할 때 우리한테 근거될 때 해삼이 한 360kg. 이 허가 잠수기선 쪽에서는 잘 하지 않는다. 불법으로 하는 선들이 많다. 허가 내지 않고.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자기들 안 한다 해도요. 그 자기들이 안 한다 하더라도 아침때래요. 저 전해 북해 일정 공동구역에 들어가서 하게 되면요. 여보세요? 말씀하세요. 네, 하게 되면은 자기가 그 공동구역에 와가지고 마을에 와서 그걸 끊어야 되거든요. 보통 4시나 4시 반이나 5시 되면 나온다고요. 근데 그때 작업 나와서 끊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그때 작업하게 되고 보통 뭐 늦게 하다 보면은 야간에 어떤 물건이 있다 하면은 거기 가서 하기도 하고 그래요. 이들 불법 어선들이 허가를 얻은 잠수기라는 또 다른 증거가 있습니까? 네, 지난해 12월 남해 상주 어촌계는 마을 공동어업구역에서 불법으로 해산물을 채취하고 있는 2척의 불법 어선을 잡았습니다. 그동안 여러 차례 피해를 입어온 상주 어촌계는 불법 어선을 잡을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왔다고 하는데요. 결국 어촌계원들이 낚싯배로 위장을 해서 잡았는데 이 배가 바로 통영 허가 잠수기로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그 배를 중무배를 2척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저번에 그 충무 해경에서 해신 용기로 한 척은 어업 정지 30일에 그 벌금 300만이 주고 모든 것이 수성법으로 처리되었다라고 통보가 왔고 한 척은 지금 검찰청에 그 심의 중이라고 통보가 아가 있는데 또 충무 저 잠수기 협회 그 간부들을 보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도 저거는 10,000번 가지 말아라. 너무 짓을 가지 말아라고 당부를 해도 단 그 뱃사람들이 말입니다.
뭐 타고 오는 걸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렇다면 통영잠수기협회에서는 뭐라고 말합니까? 통영잠수기협회에서도 불법업 사실을 인정을 했습니다. 제가 저번에 같은 거는 이제 우리가 선원들이 갑자기 바뀌는 수가 있습니다. 이 지형을 잘 모르는 모르는 사람들이 거기에 가서 뭐 표시가 안 됐다고 우리 선원들은 거의 다 갑니다. 요거는 다 일종 아니라 일종이다 하는데 혹시 선원들이 바뀐단 말입니다. 아마 오늘 뭐 우리의 사고를 하고 선원이 없다 이럴 때는 나가면은 이제 모르고 가는 기라 모르고 가서 그런 이제 불상. 그리고 뭐 솔직히 배가 뭐 그날도 남해 가서도 이야기 들어보면 조그마한 전마선이 왔는데 잠수기가 알고 그러는 것도 뭐 우리 배들은 실제 나가면 한 20노트 나갑니다. 요즘 뭐 촌에 보통 어장 배들도 한 22, 3노트 나가고 우리 배들도 한 20노트 나가는데 그날은 낚싯배 내가 듣기로는 낚싯배한테 잡혔다고 그러는데 그 뭐 통통통통하고 그런 배한테 잡힐 정도는 알고야 그게 잡히겠습니까?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뭐 요도 이처럼 통영잠수기협회에서는 모르고 들어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원래 마을 공동어장은 외부인의 침입을 막기 위해서 그 경계선에 부표를 설치하게 돼 있는데요. 하지만 현재 공동어장에는 그런 표시가 전혀 없어서 모르고 들어간 것이라고 합니다. 담을 띠 넘는 도둑놈도 있는데 하고 표가 없어가지고 들어갔다는 말 아니에요? 모르고 들어갔지. 예. 일종이라는 자체가 면허가 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바다에 부표를 띄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MBC에서 오셔가지고 그런 어촌계 다 둘러보셨다고 하지만은 바다에 표시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표시를 하면 어민들 이야기도 들어보면은 공동어장 표시를 하고 나면은 부위로 떼어 해놔 놓으면은 한 달 지나면 거의 다 없어져 본답니다. 뭐 배가 지나가다가 석굴에 걸리가 없어지고 또 뭐 이 잠수기들이 고의적으로 없애고 하기 때문에 고의적으로 없앨 수도 있겠죠 그게. 그러니까 통영잠수기협회에서는 공동어장을 침범한 것을 인정을 하면서도 모르고 들어갔고 또 어민들의 어장 관리에도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군요. 네, 비록 일부지만 허가 잠수기선이 공동 어장을 침범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이 어민들과 허가 잠수기선들은 공동 어장 구역을 놓고 끊임없이 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공동 어장을 침입했다 아니다 해서 어민들과 잠수기협회 사이에서는 그 갈등이 많은데요. 실제로 허가된 잠수기 어선의 불법 업 실태는 어떻습니까? 네, 지난 한 해 통영해경이 불법업을 단속한 결과 모두 10건 가운데서 허가 잠수기가 4건, 무허가 잠수기가 3건으로 허가 잠수기 수가 더 많았습니다. 그러면 그 무허가 잠수기 어선들은 주로 어느 해역에서 불법업을 벌입니까? 네, 사실은 이 무허가 잠수기들이 더 큰 문제인데요. 네. 무허가 잠수기 업자들은 주로 마산과 진동만 일대에서 생활을 하면서 남해안 일대 공동 어장에 침입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그 불법어로 생활을 했던 사람으로부터 그 실태를 자세하게 알아봤습니다. 네. 통영해경은 무허가 잠수기들을 중심으로 불법어업을 단속해오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불법어업을 한 잠수기를 모두 19건을 적발했는데요. 3건이 무허가 잠수기로 밝혀졌습니다. 이 가운데 통영해경은 무허가 잠수기 2척을 압수해서 현재 증거물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이 엔진이 그 엔진입니다. 이게 한 40나서 나오는 그거. 감시하고 뭐 지금 보시는 배가 그 가운데 한 척인데요. 시속 40노트 정도의 고속력 속도계가 붙어 있어서 이 배가 해적선으로 사용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배들은 주로 어디서 만듭니까? 1톤 이하의 배들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고 일반 조선소에서 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 선박 건조하는 그 작은 배 아니십니까? 이 선액이 같은 거나 아무 데서나 이 건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등록도 안 되고 그렇게 되면 그 뭐 시설만 하면은 배를 만들어 시설만 하면 전부 다 밤에 나가갖고 뭐 혼자 나가도 사가고 전부 따가오고 이렇기 때문에 이 비슷한 이 용기 선박들 갖다가 그런데 이번에 통영해경의 단속에서 검거한 3건의 무허가 잠수기는 모두 진동 마산만 일대였습니다. 이 해역의 무허가 잠수기 어선 수는 얼마나 됩니까? 네, 현재 마산 진동만 일대에 있는 무허가 잠수기는 대략 20여 척 정도로 통영해경은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진동만에 가봤는데요. 무허가 잠수기로 보이는 배들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무허가 잠수기로 해상 절도를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주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체적으로 다이빙 교육을 시켜가지고 하는 애들이라든지. 그러면 스포츠 다이빙 하다가 그쪽으로 이제 훈련 애들거든요. 네. 한 배에 한 3-4명. 좀 배가 좀 강한 거는 뭐 무속에 들어가는 한 사람 정도 더 추가될 수도 있고. 주로 그 해산물 같은 거는 어떤 걸 주로 많이 채취합니까? 뭐 영화하는 같은 경우는 뭐
해삼하고 전복 그죠. 불법 어선들이 바다 및 나무의 어장에 무엇이 있는지 어떻게 알고 침범하는지 궁금하군요. 네, 위치는 주로 물때와 바람과 같은 자연 조건을 우선으로 해서 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역 정보는 조금 전에 얘기했듯이 해상 강절도단들은 오랫동안 바다와 가까이서 살아온 사람들이라서 훤히 꿰뚫고 있다고 합니다. 그걸 뭐 하니들 하는 것도 아니고 이게 밥숟가락인데 그래서 이제 바닷가에서 생활을 하고 뭐 이러 하다 보니까 불법 어선들이 훔친 수산물은 어떻게 유통되고 있습니까? 네, 불법 어선들이 채취한 해산물은 육지로 가지고 들어오지 않고 바로 배 위에서 알선업자들을 통해서 은밀하게 유통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유통됩니까? 그러면 오늘은 어느 장소 이제 일하면 어느 장소로 가고 또 취미래 하는 사람들은 그 남바식으로 해야 되지. 오늘 1번 하면 어디고 2번에서 만나자 이러면 2번이 어디고 이런 식으로. 위치가 정해져 있네. 그래서 이제 자기하고 그 서로는 이제 약속이 돼 있지. 전화해가지고 우리 2번에서 만나자 이러면 2번에 들어가는 거고 3번에 들어가자 이러면 3번으로 들어가. 버퍼다에서 나고 중간 몰차하는 사람들하고 거기 암호가 좀 있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자기가 직접 하면서 이제 배 선주가 차를 직접 운영하는 사람들이 있고. 우리 요 남해 안에 물건들은 해산물들 주로 어디 모입니까? 하면 뭐 해산물들 마산 쪽으로. 그런데 이제 중간에서 모여가지고 저 만내지 가지고 가는 거는 어디로 가는지 그거는 이제 정확하게 알 수가 없지. 마산 같은 경우에는요, 중개인이 있습니다. 팔 수 있는 중개인한테 바로 뒷거래로 바로 들어갑니다. 뒷거래 된다고요? 뒷거래로 들어가고 충무 같은 데는 그러니까 일반 시장 있죠. 일반 시장에 중개인한테 들어갈 겁니다. 이들이 훔친 해산물이 버젓이 시장에 유통되고 있다는 얘기인데요. 해양경찰은 단속을 하지 않는 것입니까? 아니면 단속을 못하는 것입니까? 네, 현재 남해안 일대는 통영 해경에서 모두 관할하고 있는데요. 장비와 인력이 모자라서 신고가 들어오는 지역에 우선으로 경비정을 배치하는 정도입니다. 또 이 불법 어선들에 따르면 경비정은 속도가 느려서 해적선을 보고도 도저히 잡을 수 없다고 하는데요. 해경에서는 바다이기 때문에 잡을 수 없다고 합니다. 지금 대부분이 뭐 한 3톤 플러스에 뭐 엔진이 500만 원 정도 걸리는데 그 정도 걸리면 이런 해경정도 못 따라오죠. 해경 사실 30노트. 해경정은 몇 노트? 해경정이 뭐 해봐야 뭐 한 20노트 정도. 그리고 이걸 배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배 가만히 있어도 저 멀리서 불이 오면 저거는 무슨 배다 할 정도로 벌써 감지를 알고 하고 있죠. 육상에서는 아니라 뭐 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근무를 할 때 바리케이트라도 쳐놔놓고라 확인해서 보내지만 배상에서는 그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배상에서는 왜 그것이 어렵냐 하면은 갖다 대면은 이것이 가는데 우리 경비정이 갖다 붙이면은 또 살짝만 건드려도 넘어집니다. 내가 인명사고에 상당한 그 우리가 있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그게 얼마든지 우리 경비정이 가서 갖다 박아도 되는데 만약에 거기서 인명사고라든가 기타 재산상 손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누가 책임지느냐 이거죠. 네, 바다이기 때문에 근무가 힘들다는 해양경찰의 이야기가 한편 이해가 갑니다만은 그러나 피해를 당하는 어민의 입장에서는 쉽게 납득이 안 가는 소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관에서 수상가다 관리한 분들이 바다를 지키는 분들이 이건 아주 참 뭐랄까 유명무실하다고 허세배 같은 행동을 합니다. 오히려 이거 관리가 아니고 참 영세한 그 어민들 말이 불교 자만이라든가 이런 거 그게 관심 많이 두거든요. 며칠 전에 내도 한번 당한 적이 있는데 이건 이럴 수가 없어요. 바다에서는 해적선을 놓치더라도 다른 방법으로 검거 단속을 해야 하지 않을까요? 네, 해경은 육상에서 잠복했다가 들어오는 배를 검거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방법 역시 증거 포착이 어려운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네, 그 바다 치안을 맡고 있다는 해양경찰이 이를 막지 못한다는 것은 답답한 일입니다. 네. 윤백 씨, 다른 방법은 없겠습니까? 현재 그 어촌계에서는 자체적으로 어장관리선을 두고 있습니다. 네. 이 어장관리선으로 해적선을 쫓는 정도이고 또 자체 방범을 실시하는 마을도 있습니다. 네, 그 보다 못한 어민들이 스스로 나섰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네, 주민들이 해적선을 쫓는 과정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생기고 있는데요. 그래서 주민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네. 거제시 남부면 대포마을입니다. 밤 11시 대포마을 선착장에는 야간 순찰을 마치고 돌아오는 배들로 분주합니다. 오늘 똑같이 안 보이더나? 아랫끼는 매체 보이더만 오늘 영 안 봅디다. 그래. 수고했다.
자체적으로 야간 방범 활동을 하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닐 텐데요. 효과가 있습니까? 이 마을에서는 공동어장에 연간 4천만 원어치의 전복 종패를 사서 길러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법 어선으로 인해서 제대로 소득을 보지 못해서 결국 주민 자체 방범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이 잡는다는 것은 불가능하고 저희 지역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지금 그렇게 방어해줘야 되는 그 이제 순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마을에서는 어떻게 그 방범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까? 통영군 욕지면 서산리 유동마을입니다. 이 마을에서는 어촌계 옥상에 야간 조명등과 사이렌을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조명등과 사이렌으로 어떻게 그 해적선을 물리치고 있습니까? 이게 언제든지 밤이든지 뭐 낮다면 낮다고 뭐 어느 동민이 하나 아서고 막 사이렌을 울리거든요. 사이렌을 울리면 나가지고 이제 여기 사람은 오고 일본 먼저 온 사람은 이 불을 비치고 이제 그러나 배를 갖다 배를 붙이고 같이 다 해. 원래 마을에서는 또 사이렌을 울려도 나오지 않는 주민에 대해서는 어촌계에서 배당하는 출자금과 적금을 주지 않고 있다고 하는데요. 구멍난 바다치 안의 현 실태를 아낌없이 보여주는 서글픈 현실이었습니다.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방법이 해적선을 물리치는 근본적인 방법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 과정에서 크고 작은 많은 사고가 생기기도 합니다. 일종 공동어업 그 당시 말기로 젊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혼자서 이제 나와가지고 그러면 그 잠수선에서 그 사람을 젊은 사람하고 막 이름이 뭡니까? 김미석이라고 올라오라케 싣고 막 도주를 하다가 저 충무 앞에 가다가 막 몽디로 사람을 때려가지고 죽여가지고 돌을 채워 물에다가 죽인 연예가 있습니다. 그게 몇 년 전입니까? 한 15년 전. 해양경찰이 막지 못해 주민들이 스스로 나섰습니다만 많은 문제가 생기고 있군요. 불법업을 막을 수 있는 대책은 없을까요? 현재 어민들은 불법 어선이 설치는 이유를 잡혀도 벌금만 물면 되는 가벼운 법에 있다고 주장합니다. 따라서 법이 좀 더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업정이 한 30일에 벌금 한 300만 원에 끝나버리거든요. 그것도 우리 하소연 할 데가 없는 거예요. 체포가 됐다 하더라도 수산업법에 특별히 어떻게 엄한 처벌 방침이 없으니까 그런 것을 빙자해가지고 잡히면은 벌금 몇십만 원 물면 된다는 식으로서 아마 그런 게 많이 강화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산업법이 대단히 강화돼가지고 뭐 영구적인 구속. 실제로 불법업을 했던 사람도 잡혀도 벌금형이라서 경찰 단속은 별로 두렵지 않다고 합니다. 그 해도 어차피 벌금이에요. 그러니까 한편으로 생각은 작업을 해도 잡혀가지고 뭐 그거 해도 뭐 벌금 내면 되지 뭐 오늘 가서 뭐 그 정도로 버는데 뭐 한 이틀 작업 안 한 거랑 치지 뭐 이 정도 이런 생각도 할 수가 있고. 그러면 만일에 한 달 작업해가지고 1,500만 원 올라왔을 경우에는 나이가 한 500만 원까지 가는데요. 또 위험하지만은 그 한 달에 그 정도 벌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제일 지금 그게 생각하는 거는 일단 한번 대피가 달리 들어간다는 그게 제일 그러니까 그렇다면 현재보다 처벌이 강화된다면은 불법의 피해를 줄일 수가 있겠습니까? 네, 근데 현재 이 법 적용이 모호한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일종 공동 어장에 그 불법 어선들이 어패류를 채취했을 경우에 양식이냐 아니면 자연산이냐에 따라서 달라지거든요. 양식의 경우는 구속되고 자연산을 채취했을 경우에는 벌금형에 그치는데 그것을 구분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계속 불법업이 늘고 있다고 주민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 해적선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경찰의 단속은 제대로 되지 않고 그래서 어민들의 앞으로의 그 어려움이 클 것이다라는 그런 진단이죠. 네. 게다가 지난해 12월 30일에 수산업법이 개정되면서요. 어민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네. 이 개정된 수산업법은 지금까지 수심 10m이던 그 마을 공동업 구역을 수심 5m로 축소를 했고요. 수심 5m부터 10m까지는 협동 양식 어업 구역으로 정해놓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공동업을 마을업과 협동 양식업 두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했죠. 네. 그 구분한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 협동
협동양식어업은 어촌계나 어업법인단체가 양식을 해서 참여를 하도록 그 폭을 확대한 것인데요. 그런데 어민들에게는 더 어려워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협동양식어업을 하려면은 막대한 자본이 있어야 하는데 영세 어민들 실정에는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지적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욕지면 어촌계에서는 마을 공동 어업구역을 종전대로 10m로 해달라는 진정서를 해양수산부에 제출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그 영세 어민들의 바람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불법으로 인한 그 피해를 줄일 수가 있어야 되겠는데요. 윤목 씨 이번 취재 과정에서 다른 대책은 없겠습니까? 네, 불법어업을 하는 배 가운데서도 그 무허가 잠수기들이 많이 사용하는 소형 선박이 있는데요. 네. 등록 규정이 없는 데다가 일반 조선소에서 쉽게 만들 수 있어서 이들에 대한 규제가 전혀 지금 되지 않고 있는데 이 소형 선박에도 등록 규정을 둬서 법의 테두리 안으로 넣어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 경찰의 단속도 제대로 지금 되지 않고 있죠. 네, 그것도 문제입니다. 현재 통영해경은 진해에서 하동군까지 아주 넓은 해역을 맡고 있지만 인력이 턱없이 모자른 실태거든요. 따라서 해경의 인력도 더 보강해야 할 겁니다. 그리고 이번 취재를 하면서 생각한 건데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한두 시간 정도 일해서 300~400만 원 정도의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일이거든요. 그래서 쉽게 돈 벌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남의 물건이더라도 한탕주의의 어떤 그런 면을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았습니다. 네, 황금어장이었던 남해안에서 이같이 수산물 해적 행위가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은 바다에 생업을 둔 어민들의 삶이 그만큼 각박해졌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각종 오염 때문에 일반 바다 밑에서 생산되던 해삼과 전복, 소라와 같은 해저 수산물이 현격히 줄어들면서 해적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더라도 이웃 어민들이 함께 몇 년 동안 애써 일군 몫을 순식간에 훔치거나 강탈해간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해양경찰과 수산청 등 수산 관련 기관에서는 어민들의 생계를 심각하게 위협하는 이 같은 불법 어로 행위를 막기 위해서 종합적인 대책을 세워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즉 의자원 고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잠수기 어선 어민에 대해서도 정부의 지원이 있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나아가서 남해안의 그 황폐화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뒤따라야만이 이러한 악순환이 사라질 것으로 진단되고 있습니다. 르포 13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